안녕하세요, 하다본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중고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로 구매할 때 좀 경제적인 요인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평소 카드 사용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현금을 잘 차곡차곡 모으셔갖고 새 것 대비 좀 저렴한 가격에 거의 새 제품에 준하는 중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현금을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중고 물건을 사서 잘 사용했던 경험들이 계속 있는 분들은 중고 물건을 구매를 많이 하시죠. 이렇게 부담이나 거리낌이 없으신 분들이 중고를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고, 다양한 카메라 브랜드를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이제 중고로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니콘을 사용해봤다가 캐논을 써봤다가 소니를 써봤다가 후지를 써봤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써보면서 어떤 리뷰 같은 걸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 본인한테 맞는 카메라를 또 찾아가는 과정을 겪는 분들이 있겠죠. 어떤 카메라를 살지를 제일 먼저 고민을 하겠죠. 어떤 카메라를 내가 사야 될까라는 고민부터가 일단 들 텐데,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신제품이든 중고 제품이든 내가 어떤 카메라를 사야 될지부터가 고민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새 제품을 구매했을 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다른 제품을 써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갈피를 못 잡겠는 분들, 이제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꼭 중고를 구매해서 먼저 사용을 해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일단은 수많은 브랜드가 많겠지만 유명한 브랜드들 있죠. 소니, 니콘, 캐논, 파나소닉, 라이카, 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카메라를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턱대고 새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중고 제품을 사용을 해보다가 본인한테 부족하거나 아니면 과하다고 했을 때 브랜드 혹은 카메라 기종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여지가 많겠죠. 새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은 좀 손실이 많아요.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이제 새 것으로 다 구비를 해놓으면 다른 브랜드로 넘어갈 때 렌즈까지도 싹 다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장 처음에 어떤 카메라를 사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일단은 어떤 개념적인 거나 어떤 카메라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카메라를 사는 것보다는 중고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본 다음에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새 제품을 사게 되면 경제적인 좀 손실이 많이 크죠. 그런 분들한테 좀 중고 카메라를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요. 본인 예산 안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러면은 소니, 니콘, 캐논, 후지, 파나소닉 브랜드가 너무 많은데 어떤 브랜드를 사용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구매 당시에 가장 가성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를 구매하라고 권해드려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이미지의 어떤 보편적인 느낌도 있고, 판매 혹은 구매가 되게 수월해요. 거기에 해당되는 렌즈분도 많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거나 수리라든지 어떤 왕성한 커뮤니티 활동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 당시 가성비가 높은 제품들 사용을 하고, 그 제품을 구매하라고 또 추천을 드려요. 브랜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당시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저도 대부분 사용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카메라를 구매하시는 게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보편적인 카메라를 구매하는 게 좋겠다고 전 추천을 드려요. 이런 거랑 다르게 본인 취향이 굉장히 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필름 카메라, 어떤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더 극대화시키고 싶다. 찍는 거부터 빠른 연산은 필요 없고, 디테일 혹은 어떤 색감, 렌즈 효과 이런 것까지 학습이 되거나 본인의 어떤 개성이 딱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 라이카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 후지가 될 수도 있고요, 파나소닉이 될 수도 있고, 소니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브랜드가 되든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와 가장 결을 같이 하는 브랜드를 따라서 구매하게 되겠죠.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본인의 촬영하고자 하는, 구상하고자 하는 그런 구축이 되신 분들이죠.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냥 보편적인 걸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풀프레임 카메라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크롭 센서 카메라도 충분히 화질도 좋고
영상 4K 촬영 뭐 전천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 영상만 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어요. 결국은 풀프레임 카메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대세적인 부분은 다 풀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지의 어떤 표현 차이들을 점점 알아갈수록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런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풀프레임 센서가 더 구현을 더 많이 해주기 때문에 풀프레임으로 처음부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풀프레임 카메라를 구매할 때도 뭐 미러리스가 있고 DSLR 있겠죠. 거기 안에서는 이제 본인 예산 안에서 하시면 되고, 예산 어느 정도 짜 놓으신 다음에 최대한 거기 맞춰서 구매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추천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저는 표준 줌 렌즈 하나랑 그리고 50mm 단렌즈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줌 렌즈 하나, 단렌즈 하나를 구매를 권장을 드려요. 표준 줌 렌즈 같은 경우는 표준 렌즈 구간 24mm부터 70mm까지 광각부터 이제 망원까지 되는 준망원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죠. 포트레이트 찍기 좋은 한 70mm까지 전천으로 쓸 수 있는 줌이 되는 렌즈죠. 그리고 조리개는 f 값이 2.8 고정 조리개가 되어 있는 렌즈를 구매하시는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이 렌즈 하나만 있으면 어떤 뭐 행사 촬영, 뭐 건축물 촬영, 제품 촬영, 뭐 어두운데 밝은데 어느 상황에서 써도 일정하게 좋은 퀄리티를 내는 렌즈죠. 이 렌즈는 카메라 브랜드별로 대표적인 렌즈로 다 있고요. 그리고 그 카메라 브랜드께 너무 좀 가격대가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서드 파티군, 제가 이제 신제품 편에 설명 한번 드렸는데 뭐 탐눈, 시그마, 삼양은 없어요. 삼양은 줌 렌즈가 없는데 탐눈 시그마에서 조리개 값이 f2.8이 되는 줌 렌즈가 나와요. 그런 걸 구매하셔도 되죠. 한번 구매해 놓으시면 거의 뭐 카메라 브랜드를 교체하기 전까지는 아마 꾸준히 사용을 하실 거예요. 저도 일적으로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렌즈였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처음에 접근할 때 좀 힘들 수 있어요. 가격대가 뭐 저렴하면 100만원 중후반, 비싸면 200만원 초중반까지 가거든요. 그래도 단 렌즈 딱 하나만 사야 된다 하면 저는 그 렌즈를 추천을 드려요. 다양한 부분을 다 커버할 수가 있죠. 뭐 여행을 가서도 뭐 풍경부터 어떤 어느 정도의 클로즈업도 촬영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단렌즈가 주는 효과를 한번 보신 분들은 그 효과를 구현해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단렌즈가 주는 그 밝은 조리개, 뭐 f1.4, 1.8, 뭐 1.2 이런 효과들이 주는 아웃포커싱의 느낌은 이런 줌 렌즈가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화각, 예를 들어 24mm부터 70mm의 중간, 예를 들어 50mm, 그리고 50mm 단렌즈에 50mm로 동일한 구간에 놔두고 조리개를 뭐 동일하게 뭐 4 놔둬서 촬영을 했을 때는 단렌즈가 대부분 화질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거나 선명하거나 봤을 때 육안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렌즈를 추천을 드리고 기초 강의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 50mm로 촬영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사람이 보는 어떤 거리감, 이 50mm 단렌즈 하나를 카메라에 장착을 하고 꾸준히 촬영하다 보면 거리감과 화각에 대한 어떤 개념이 생기세요. 그랬을 때 어떤 줌 렌즈나 뭐 망원 렌즈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고 어떤 사진을 보고도 이건 대충 몇 미리로 촬영했구나 라는 어떤 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럴 때부터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사진을 만들어내는, 찍어내는 어떤 확신이 좀 더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50mm 하나, 줌 렌즈 2470 줌 렌즈 조리개 2.8짜리를 추천을 드립니다. 50mm 같은 경우는 뭐 F값이 낮지만 비싸요. 고가고요. 조리개가 뭐 1.8, 뭐 2.0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본인 예산 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걸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50mm 같은 경우도 구형 렌즈 같은 경우는 뭐 조리개 숫자가 좀 1.4 뭐 이렇게 내려가도 좀 저렴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매할 수도 있지만 또 단점은 포커싱 속도가 좀 느려요. 최근에 나온 뭐 F값이 좀 높은 렌즈보다는 포커스가 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좀 감안하시면 좋고요. 저는 중고나라랑 SLR 클럽 이 두 군데에서 구매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창을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띄워요. 그 다음에 네이버 창까지 이제 세 개를 띄우죠. 창을 이제 세 개를 띄운 다음에 뭐 네이버 창에는 그 카메라 브랜드 검색해서 최저가를 한번 확인해요.
그 다음에 중고나라랑 SLR 클럽이라는 곳에 중고 장터를 키고 거기에 동일한 제품의 모델명을 쳐봐요. 구매하거나 판매를 많이 하고요. 이 외에는 뭐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구매할 수 있는 데는 남대문이나 충무로 같은 데 가면 이제 중고 카메라 전문 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산에도 되게 유명한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 구매하는 거는 신제품과 중고 제품의 한 중간 정도의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사 보증은 아니지만 판매점에서 어느 정도 보증을 해주는 뭐 몇 개월 워런티가 있고요. 고장나면 또 수리도 우상을 해주시는 데도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상품화가 된 제품들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카드 결제라든지 어떤 복합적인 게 가능하겠죠. 다만 가격은 온라인에서 본인이 직접 찾아서 거래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좀 높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한 1-20% 이상 높거나 한 30% 정도 비쌀 수도 있어요. 바로 사야 되거나 뭐 빨리 사야 되거나 어떤 안정감을 얻고 싶거나 뭐 워런티 같은 게 필요한데 그 가치가 충분히 좀 더 비싸도 구매할 만하다라고 하면은 오프라인에 있는 중고 카메라 샵에서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아니면 구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중고 샵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중고 샵보다는 보통 온라인에 다 구매를 하고요. 자, 아까도 설명드린 중고나라, 그 다음에 뭐 SLR 클럽, 요즘에는 좀 인기 있거나 구하기 좀 쉬운 거는 전 당근마켓도 하는 것 같아요. 집 근처니까 바로바로 구매할 수 있겠죠. 온라인 중고 제품을 구매하는 걸 예시를 들자면 일단 판매하시는 분이랑 제가 구매자를 판매하시는 분이랑 저랑 시간을 맞춰야 되고 장소를 맞춰야 되고 금액 조율을 해야 되죠. 이게 처음이신 분은 되게 어색할 거예요. 그리고 뭐 속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몇 번 해보시면 그런 거에 대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능숙해질 거고요. 적정한 가격이 얼마일까 또 궁금하시죠? 얼마 주고 사야지 내가 뭐 호구 아니면 좀 눈탱이 맞았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손해 안 보고 적정한 금액을 구매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실 텐데 자, 개별적으로 기준이 다 다르지만 제 기준을 설명드리면은 제 이제 작성했던 컨텐츠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소니의 A7 마크 3라는 카메라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여러 번 설명했지만 가장 가성비가 좋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라서입니다. 자, 지금 제가 주로 보는 게 다나와라는 데서 많이 비교를 해요. 여기 최저가가 현금가 기준 178만원, 또 카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면은 다른 샵에서는 최저가가 192만 3천원 정도거든요. 이 시세는 바뀌어요. 제가 검색했을 때 시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곧 A7 마크 4가 나오죠. 제가 설명드린 카메라의 바로 다음 버전이 이제 곧 출시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불과 한두 달 전에 제가 찾아본 것보다 가격이 약간 소폭 상승해 있어요. 물량이 없겠죠. 신제품이 많이 줄고 이제 단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이 이제 없는 거죠. 요 시기가 좀 비쌀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모델이 나왔을 때는 현재 모델들이 중고값이 또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들을 조금 인지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고, 자, 새 제품 구매할 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새 제품이 런칭하고 바로 전에 있는 제품이 이제 제품이 되는 이 사이에 겹칠 때 잘못 구매하게 되면 구매하자마자 중고가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 당장 써야 되고 내가 오랫동안 잘 쓴다고 생각하시면 비싼 건 아니겠죠? 그런 걸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자, 마저 설명을 또 드리면 아까 현금가 기준 178만 원인데 다른 스토어에서는 192만 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계산서나 어떤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세금이 잡히는 부분도 있고, 뭐 카드사, 뭐 수수료 등등등 해서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현금으로 할 때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볼 게, 자, 미개봉 신제품, 저번에 설명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자, 카메라를 구매를 하신 분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중고로 판매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제가 안내해드린 뭐 가이드가 되는 거는, 자, 신제품
뭐 네이버 최저가, 다나 최저가 대비 10% 이상은 저렴해야지 구매할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산해봤을 때 10%의 메리트를 따져보면은 192만 원에서 마이너스 10%, 19만 2천 원을 빼면은 172만 8천 원 정도가 돼요. 이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삼으신 다음에 노트 같은 데 메모하고 중고 물건을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미개봉 신품이 172만 8천 원보다 저렴하면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메리트라는 게 내가 현금을 주고 구매할 때의 기준인 거예요. 구매하시는 분이 뭐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지출 증빙에 대한 자료가 난 필요 없어 라고 하면은 더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준에서 가격대를 미개봉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돼요. 미개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누구 손 타지 않은 새 제품을 내가 바로 쓰고 싶은 분들은 이 금액대 안에서 오차가 이렇게 크지 않은 선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보증도 살아있고 구매하신 분 이제 영수증도 받아야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좀 안전하고 확실하죠. 더 길게 얘기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구매 방법이고,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중고업자들의 판매글이 더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제목 부분을 본인이 검색하는 거에 맞게 제목 누르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목을 고르고 검색을 하시면은 좀 더 정확한 내용의 카메라들이 나오겠죠. 부분 다 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될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게 카메라에 등이 남았나 안 남았냐 이걸 첫 번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컷수, 수가 뭐 몇천 컷, 몇만 컷, 몇십만 컷 이렇게 있겠죠. 저는 미러리스 카메라는 컷수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다시 설명드리면, 제조사 보증 유무, 두 번째는 카메라 컷수, 촬영된 셔터 수,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카메라 내 외관을 살펴보셨을 때 어디에 금이가 있거나 본드 같은 게 묻어 있거나, 아니면은 위는 손때가 좀 묻은, 밑에는 아예 뭐 새거로 교체가 돼 있거나, 그러면 이제 수리 이력 같은 걸 확인해 보셔야겠어요. 카메라가 기능적인 상태로 많이 사용된 거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디 뭐 떨어져 충격이 돼서 뭐 깨졌거나 크랙이 생겼거나 품을 교환한 경우에는 운전한 형태보다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대신에 어떤 많이 써서 내구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구성 있는 제품을 교환한 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충격으로 인해서 뭐 전체적인 걸 다 교체를 했다, 뭐 수리를 했다 하는 거는 조금 피하죠. 아니면은 굉장히 할인이 많이 된 금액에서 판매한다면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정상적인 상태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카메라 보증이 종료됐을 때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저렴한 카메라면 저는 구매할 것 같아요. 코스가 좀 어느 정도 되고 일정하고 보증이 끝났다 그러면은 거의 보증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신품에 가까운 컨디션이 있는 것보다 한 1, 20만 원 정도 저렴하면 저는 구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카메라를 이제 뭐 니콘 때부터 많이 써보면 한 20만 컷, 30만 컷 카메라 하나를 사용해보면은 내구성이라는 얘기가 대두가 돼요. 예전에 D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셔터막이 뭐 찢어지거나 셔터박스가 망가지면, 유닛이 망가지면 뭐 수리하는 2, 30만 원, 3, 4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카메라, 수리한 지 얼마 안 된 카메라가 금방 고장날 수도 있고요. 뭐 20만 컷, 30만 컷 찍었는데 안 고장나고 또 한동안 계속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런 걸 감안할 때 뭐 고장나면 내가 수리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조금 더해서 한 20만 원 정도 저렴하다면 나머지 차익 정도는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고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저렴하면 좋겠지만 저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코스가 좀 적고 사용 흔적이 좀 적고 그리고 보증이 남아있으면 좋겠죠. 이게 아니더라도 저는 다른 거 뭐 카메라 상태가 좋고 컷수가 좀 어느 정도 있지만 보증이 끝났다 그러면 1, 20만 원 정도 저렴한 카메라 구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의 일반적인 분들이 카메라 컷수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습관적으로 연사를 많이 찍는 분들, 그래서 카메라 어떤 과부하를 계속 꾸준히 많이 주는 분들이 썼던 카메라는
좀 성능이나 이게 노후화가 좀 빨리 진행됐겠죠. 근데 컷수가 좀 많지만 연사를 필요할 때만 하고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뭐 투바디로 사용해서 이제 일로 하시는 분들, 일로 꾸준히 사용했던 분들의 카메라는 오히려 관리가 더 잘 돼 있을 수도 있어요. 클리닝도 하고 카메라 이상이 있으면 손을 봐서 이제 사용했던 카메라가 있다면 좀 컷수가 많더라도 이 카메라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만큼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겠죠. 많은 캔은 예를 들어 미개봉 신품이랑 뭐 한 1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카메라도 있어요. 예를 들어 250만원 정도의 거의 새 것 같은 제품이 판매가 되는데 예를 들어 컷수가 좀 많고 사진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 사용한 관리가 잘 된 카메라, 뭐 컷수가 굉장히 많아요. 뭐 40만 컷, 50만 컷 그런 카메라는 또 뭐 15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는 더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나중에 고장이 나더라도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수리해 써도 이제 새 제품이나 미개봉 제품보다는 훨씬 금전적으로 세이브가 됐죠. 자동차랑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연식 대비 키로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연식이 되게 짧은데 키로수가 많으면 또 관리가 잘 돼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도 많죠.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부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고 컷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걸 어떻게 확인하냐, 내 카메라를 직접 다 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근데 말 속에 뭐 뜻이 있고 뭐 글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게시글, 판매를 위한 어떤 게시글을 볼 때 굉장히 뭐 성의 없게 올리거나 뭐 사진도 없고 무조건 뭐 택배 거래만 강조하거나 하는 분들은 저는 가격을 써도 그냥 다 필터링을 합니다. 대부분 사기거나 아니면은 좀 판매자가 되게 귀찮아하거나 애티튜드가 좀 좋지 않으면 제품 역시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그런 분들 거는 구매를 안 하고 굉장히 내용이 길지만 이 긴 글을 통해서 좀 나쁘게 활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좀 내용이 좀 알찬 거를 저는 많이 선호하거든요. 카메라 뭐 사진이나 어떤 렌즈에 관련된 사진들도 많고 구매를 했고 어떻게 써왔고 왜 이걸 판매해서 뭐 어떻게 사용할 건지까지 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카메라로 바꾸기 위해서 산다, 뭐 이렇게 판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건 저는 좀 믿을만 하다고 보거든요. 뭐 그런 걸 이제 가짜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믿고 살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는 무조건 직거래 위주로 하세요. 귀찮더라도 직거래 위주로 하시고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택배 거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마음속 안에는 이게 손해볼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택배 거래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이제 우체국에서 거래를 하고요. 제가 택배를 보내줄 때도 우체국에서 해요. 왜냐면 우체국에 일단 CCTV도 있고요. 그리고 인적사항이나 어떤 정보 같은 게 이제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죠. 요즘 카톡으로 메시지가 오죠. 우편을 보내고 받고 할 때 수신이 되고 좀 비싸긴 해요. 그리고 가면은 뭐 박스부터 뽁뽁이 감는 것도 잘 돼 있으니까 우체국에서 거래를 하는 걸 최소한 추천을 드리고 택배 거래는 좀 위험해요. 근데 그 판매자가 그동안 판매했던 어떤 판매 히스토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꾸준히 봤는데 그게 잘 쌓여 있고 좀 믿을만하다라고 본인 판단하에 하는 거지만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전 직거래를 이제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직거래할 때 제가 설명드린 본인부터가 가격에 대한 기준이 무너져 있으면 안 돼요. 컷수, 보증, 만나서 이제 외관 같은 거 확인하겠죠. 그런 걸 본 다음에 본인 안에 이런 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 따다닥 해서 처음에 초기에 거래하기로 한 금액에서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너무 많이 뭐 깎아달라고 하면은 판매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거고 판매자 입장에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지만 좀 타당한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설명을 하겠죠. 그런 기준들을 좀 갖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로 매너 있게 하면 금액도 좀 저렴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쓰려고 갖고 있던 어떤 뭔가를 더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직거래를 꼭 추천을 드리고 렌즈 같은 것도 구매하러 왔을 때 자기 카메라 바디를 갖고 와서 찍고
이미지가 제대로 찍히는지, 초점이 맞는지, 렌즈는 초점이 잘 맞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충격을 받아서 이 렌즈 그러니까 이제 경통이 흔들리게 되면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직거래를 무조건 하시는 게 좋다를 설명을 드리고 싶고, 제조사 보증 유무가 또 마지막으로 있는데, 사실 카메라를 제가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니콘, 소니 뭐 다양한 캐논, 후지, 파나소닉까지 다 써봤지만 제가 사용하다가 고장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촬영하다가 뭐 부딪혀서 넘어져서 뭐 망가졌거나 소홀이거나, 제조사에서 이제 보증을 해줄 정도 카메라 망가진 적은 없어요. 보증 유무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본인이 이제 좀 굉장히 하드하게 사용하는, 일적으로 사용하거나 굉장히 하드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증이 있는 게 좋겠죠. 일적으로 일반인 분들보다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보증이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렌트카 빌릴 때도 보험 가입 안 하면 저렴하잖아요. 근데 뭐 자차 보험 넣고 완전 면책 뭐 이런 거 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여행이 끝났을 때 보험 괜히 들었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나면 또 생각이 바뀌겠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험료처럼 비용이 좀 더 올라가지만 새 제품이나 또 미개봉 신제품을 구매하거나 보증기간 좀 많이 남은 걸 사시는 게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니면 본인이 좀 수리할 루트를 알고 계시거나 서브용으로 쓰거나 본인이 지금 하드하게 쓰지 않거나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저렴하게 하실 분들은 보증이 없어도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중고 관련된 제품을 구매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오랜만에 촬영을 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또 뭐 좀 버벅거리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벌써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고요. 벌써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1년 정도 됐는데, 제가 자주 많이 못 올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저는 100명이 됐다는 거에 되게 뿌듯하고요. 1000명, 뭐 10,000명 된 거만 뿌듯하고, 도움이 되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보 전달하거나 하는 거는 제가 생각이 나거나 주변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은 그때그때 만들 거고요. 꼭 이렇게 카메라 정보 전달만 하는 채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찍은 사진도 이제 좀 올려보려고 하고, 브이로그처럼 제가 쓰는 카메라를 가지고 여행하면서 찍은 그런 내용과 사진들도 올리려고 하니까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도 좀 잘 부탁드리고, 100명 이벤트라고 하기 좀 그런데 혹시 직접 저한테 뭐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저를 아시는 분도 상관없고 모르시는 분도 상관없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제가 강의에 올렸던 내용도 상관없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1대1로 시간 내서 설명을 드리는 걸 할게요. 그건 이제 줌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저랑 대화 나눈 거를 컨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보려고 해요. 추후에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어떤 직접적인 촬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제품 촬영이라든지 어떤 행사 촬영이라든지 그런 노하우 한번 올려보려고 하고, 제 여행 간 컨텐츠 이런 것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곧 추석인데 추석 전에 다른 컨텐츠를 올릴 수 있겠죠. 열심히 해서 1000명, 10,000명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분들한테 되게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